직을 걸고 문재인 심장부를 겨눴습니다. 직을 걸고 엄청난 결단과 결심을 했다는 것이겠죠. 직을 걸고 문재인 심장부를 겨눴다. 일단 이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뭐 집권 여당이든 정말 검증한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니까 불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한테 임명장을 주는 게 7월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되게 많이 된 것 같으시죠? 의외로 얼마 안 됐습니다. 한 5달 전이에요. 저 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청와대와 검찰 간 정면 충돌, 이런 기사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김민지 기자, 어제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뒷얘기가 좀 전해졌습니까? 네, 사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갑작스럽게 전해졌는데요. 더더욱 놀란 것은 바로 그 전날 청와대에서 검찰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바로 다음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면 검찰 핵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윤 총장이 최근 수사팀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잘 다독이라는 말을 했다. 문제가 생겨도 내가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또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 이런 갈등 국면에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것이다.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나름의 이제 내가 검찰총장 나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수사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이겠죠. 김태호 전 청와대 특감 발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제 그러면 검찰의 저 승부수, 청와대 압수수색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물음표에 대해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오늘 본인 유튜브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법원이 무려 청와대를 상대로 해서 이제 대통령 임기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이 시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호 검찰은 정의롭습니다. 딱 이겁니다. 너희들이 온갖 사수를 다 동원하더라도 우리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로 말하겠다. 우리는 너희의 사술에 대하여 전공법으로만 딱 그냥 가겠다. 그 결과가 바로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딱 받아가지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절대 밀리지 않겠다. 언론을 동원해서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우리를 압박을 해도 우리는 팩트만 딱 보고 그냥 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금 출범한 지가 얼마 전에 이제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이제 2년 반 지났는데 이 시점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오케이 한번 가서 압수수색 해보세요. 영장을 발부해 줬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게 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얘기였어요.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그 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예. 또는 순탄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잘 봐야 될 게 지난 정부에 적폐청산을 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달려들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벤트가 하나 뭐였냐면 어떤 이벤트였어요? 무한 캐비닛이었습니다. 무한 캐비넷? 그때 캐비닛이 하나 청와대에서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 동안 이제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어려웠고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문서도 파쇄하고 어떻게 자료를 폐기했을 거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뭔가 다 들어있는 캐비닛이 하나 발견돼요. 하하. 그건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요. 내부에 그 정보를 전달했던 여기 가면 캐비닛이 있을 거다 정도 아니면은 거기에 일부러 그 캐비닛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 보거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강조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사실 어느 정도 요식성 행성을 가지고 사실 지금 청와대는 분주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불리한 자료 같은 것들 아하. 위법되지 않는 선에서 어쨌든 없애려고 하는 상황일 텐데 그 안에서도 검찰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적법한 절차로 전공법으로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수사 결과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확신과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확실한
전 증언자가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태우다? 김태우 수사관인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김태우 수사관은 지금 이미 검찰의 조사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되는 건들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찰과 공유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나오는 압수수색이야말로 서로의 자존심 싸움이고 실질적으로 검찰은 이미 청와대의 혐의들을 상당 부분 확인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데는 이제 나름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영장 발부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저 법원 영장 잘 안 내줘요. 특히나 거기가 뭐 어디 다른 데도 아니고 정권의 심장고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자,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김민지 기자, 어때요? 청와대는 뭐 유감 표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유감 표명을 했는데요. 이 역시 좀 적절하진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검찰이 이렇게 청와대를 거듭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유감이다. 그러니까 김태우의 어떤 폭로, 진술 같은 것들이 1년 전에 있었고 당시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압수수색에 협조를 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또다시 압수수색하는 것이 유감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영장을 발부한 건 아하.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감 표명하는 것, 청와대의 유감 표명은 부적절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청와대가 이제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청와대의 검찰 압수수색은 유재수 감찰 무마건에 대한 거였잖아요. 근데 유재수 감찰 무마건도 그렇고 지금 아까 좀 전에 한참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김기현 하명 수사 논란도 그렇고 그 의혹의 당사자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엄밀히 말하면 청와대가 수사 대상인데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저 행태는 이거는 부적절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한번 몇 달 전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어땠습니까? 조국 사태 처음 터졌을 때도 청와대가 검찰 탓, 언론 탓, 아니 뭐 탓만 합니까? 이런 비판을 받았던 청와대. 똑같은 행태를 돌림 노래식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는 이제 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적법하게 뭐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이 혹여나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공수처법이니 그 검경수사권 분리와 관련돼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제의 검찰에서는 그런 의혹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뒤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로 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 자체로만 집중해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요. 과거에 박근혜 사건 때 청와대 압수수색을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 때 민주당 인사들 특히 조국 씨 같은 경우에는 아하. 청와대 문을 열고 나와서 수사관들 매일 문을 뚫려서 청와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청와대는 군사 기밀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러이러한 자료를 갖고 와라 하면은 수사관들에게 그런 자료를 갖다 주는 정도가 그게 압수수색입니다. 일반 사무실이라든가처럼 예. 수사관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와대 이거 보면은 검찰이 감히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청와대를 직접 칼을 겨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하. 아까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그랬어요? 사정 없이 성역 없이 수사해라. 이렇게 엄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럼 청와대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보면 이 문재인 정권은 뭐 적폐청산 어쩌고 미사여부를 동원해서 얘기하더니 자기들이 적폐청산을 산처럼 쌓아놓고 있어요 지금. 자. 과거에 했던 그런 얘기들을 왜 지금 청와대 문을 못 열고 수사관들 불러서 다 뒤져봐라 한번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또 김태우 수사관을 자꾸 걸고 넘어지는데 김태우, 예. 김태우 수사관은 공직자를 했던 사람이고 공직자고 그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제보를 여러 번 했던 사람인데 저분이 뭔가 제보하는 내용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은요. 과거에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태 씨나 여러 그냥 사인 사람들한테 제보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국정조사하자 그러고 온 나라 뒤엎었던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비판이라는 거는 진짜 올챙이 열리적 생각 못한다고 개구리 열리적 생각 못한다고 진짜 2년도 3년도 안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사인들의 제보로 인해 가지고 시작되었던 국정농단 수사로 집권한 정부가 김태우 수사관과 신빙성 있는 제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수준 낮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전면적 양상으로 이미 접어든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전면전 양상, 정면 충돌하고 있죠.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왠지 아세요? 어느 쪽이든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청와대가 이거 잘못 만약에 대응하면
조길 레인덕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번 수사 제대로 못하면 검찰 저것 보세요. 저 안 바뀌었어요. 이런 지탄을 받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다. 물러설 수 없는 싸움, 한쪽은 치명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청와대가 검찰을 향한 공격, 연일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어때요, 김민지 기자? 민주당은요, 화가 더 많이 났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화가 진짜 많이 나면은 정말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러잖아요. 허허. 청와대는 유감 표명 정도로 얘기했는데요. 민주당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요?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허허. 확인해 보시죠.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내겠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면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좀 경악스럽고 너무 이례적이고 또 통상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하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 그 적정한 절차와 방식을 넘어서서 과잉 또는 변태적인 매우 이례적인 극히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이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인가요? 아닙니다. 집권 여당입니다. 근데 집권 여당으로 하여금 지금 검찰을 향한 아주 거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검찰 그냥 안 둡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검찰 작은 오해도 받지 않도록 하세요. 법무부가 저 검찰을 약간 감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상민 민주당 의원. 글쎄요. 이상민 의원 몇 선 의원입니까? 4선입니다. 네. 중진 의원인데 검찰을 향해서 변태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변태적이고 이례적이다. 경악스럽다. 집권 여당의 검찰 공격,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김 소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집권 여당의 대표, 지도부 등이 행정부, 검찰을 향해서 격앙된 목소리를 비판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여야가 뒤바뀐 모습이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죽했으면 행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해야 할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그런 목소리를 낼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여당 입장에서는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필이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막바지 과정에서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해서 총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검찰의 조직적인 정치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여당 지도부가 예. 최근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입장을 저렇게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연한 얘기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 검찰을 향해서 한국당이 아닌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안 둔다. 변태적이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야당이 반대는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야당이 굉장히 반대하는 거를 무릅쓰고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는 제가 동아일보에서 이제 사회부 기자를 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라든가 울산시장 낙선을 위한 그 청와대 하명 수사 또 경찰의 청부 수사 의혹을 하려면 민정수석실에 있는 데이터들을 봐야 되거든요.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문건이라든가 근데 이것을 민정수석실에 압수수색 안 하고 어떻게 수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저런 태도는 굉장히 내로남불 수준이 아니라 아주 부도덕하다. 이 국민과 이 검찰을 아주 우습게 하는 이런 아주 모렴치한 몰상식한 태도입니다. 검찰이 몰상식한 게 아니고 민주당의 수뇌부들이 지금 이성을 잃은 겁니다. 자, 이제 한동안 굉장히 논란의 한복판에 섰던 인물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 백원우라는 민정비서관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은 청와대를 떠나서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 후임, 그러니까 백원우 후임. 그분 얘기 좀 해볼까요, 김 기자? 네, 이광철 민정비서관 얘기인데요. 요즘 조금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 주장으로 인해서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 이제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숨진 그 검찰 수사관 관련해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그 유재수 수사 상황 파악하려고 고인에게 연락하신 적 없나요? 그것 때문에 되게 압박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민정수석실 이광철 선임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유재수 사건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해온다며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철저히 규명하자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수사관에게 유재수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괴롭다면서 펑펑 울었다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청와대가 만약에 수사 정보를 빼내려고 했다면 정권의 도덕성 문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이 입장을 냈대요. 단연코 나는 극단적 선택을 한 A 수사관한테 유재수 수사 정보 물어본 적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악의적 보도 같은 거 나오고 그러면은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라고 입장을 냈는데, 그 입장문을요, 저희가 이게 급하게 아까 좀 전에 나와서 뭐 그래픽이나 이런 건 준비는 못 했는데, 나는 유재수 수사 정보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은 있으나, 그 A 수사관한테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건지 전화를 안 했다는 건지 그 내용은 입장문에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입장문에 대한 완전히 저 입장문을 통해서 이번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